네, 안녕하세요. 예, 저 아침에 아주 쇼를 했습니다. 오송역에 내려서 매일 타던 BRT3를 탔는데 이게 청주로 가는 거예요, 저기. 그 청주에서 내려서 좀 총알 택시 타고 왔어요. 야, 근데 어떻게 오송역에 청주로 가면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청주라고? 근데 BRT 버스에도 세종이라고만 써 있어. 그러니까 청주 돌아서 세종 온다고. 도착지가 세종이라고 그냥 세종만 써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래서 이제 택시를 갖다가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요즘에 그런 분들 많대요. 저 같은. 그래서 그분은 대목이야. 예. 자, 우리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7월, 8월 달 이제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 이거 다 푸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있는 문제 우리 절반 정도밖에 안 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푸는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문제 풀지 말라면 풀지 마셔야 돼. 왜냐 그러면은 이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뭐 3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도 문제집에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에는 나오는 문제는 막 하루에 한 2, 3분 공부하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그다음에 시험에 안 나올 3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는 하루 종일 매달리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이제 보지 말라 그러면 이제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전체 문제 한 절반 정도만 이제 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감하게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제가 풀지 말라는 문제에서 한 두 개는 나올 수 있겠죠. 한 두 개 정도는. 근데 이제 그 노력으로 다른 문제를 갖다가 10번, 20번 풀어서 지문을 외워버리면은요.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독학하시는 분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 막 나오잖아요. 근데 왠지 그 문제 시험 나올 것 같아. 하루 종일 그 문제 하나 갖다 놓고 낑낑대고 있고요. 정작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뭐 50%에서 100% 같은 문제들은 1분 만에 풀고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니. 그래서 특히 공법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 절반만 이렇게 풀 건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학원에서 7, 8월 달이 되면은 문제풀이 할 때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 문제를 갖다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홀수법만 풀까 짝수법만 풀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홀수번 문제만 풀 것인가 짝수만 풀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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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1교시부터 문제 푸는 거죠. 예? 아, 예,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1번 안이 동전을 던져서 홀수나 짝수 문제를 푼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이 이 선생님께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주요한 문제들만 푼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홀수 문제만 풀까요? 짝수 문제만 풀까?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할 것인가? 요걸 갖다 판단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 문제를 절반만 딱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집이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 요약집을 다시 펴놓고 요약집의 또 핵심 사항 정리하고 문제 풀고 결국에는 요약집 보면서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다시 다 이제 내용이 다 복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7, 8월 달을 이제 보내면 되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 진도 보충이 있고요. 진도 보충.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공법 특강이 있는데요. 그 공법 특강 자료에 제가 지난주에 수집한 내용들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들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짜리, 3일짜리, 5일 해서 40년까지 그 기간이 들어가는 지문들이 시험에 수십 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공법이 오지선다형 40문제니까 지문이 200개예요. 200개 지문 중에서 한 30개, 40개에는요 숫자가 기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간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짧은 게 이틀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일 긴 게 이제 40년까지 나오는데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문별로 정리를 할 때 기준이 교수님들이 다른 시험에 냈던 문제들 중에 나오는 기간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기간별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가 제가 수집한 문제를 점심 먹고 바로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한번 아직 남아 있거든, 보충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서 다음 주는 오후에 한 4시간 정도를 문제만 이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눠드리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이제 풀고 정답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가 좀 빡빡하기는 합니다만은 공법은 이제 요맘때 그렇게 좀 빡빡하게 좀 하셔야지 성적이 좀 나옵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돼. 동전을 던져서 홀수 짝수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선생이 임의적으로 주요하다 싶은 문제를 좀 찾아서 풀 것인가. 자, 투표를 하겠습니다. 1번 동전을 던지자. 2번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풀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2번이 다수니까 2번으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동전을 던지자 그랬던 게 옛날에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의정부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반장님께서 갑자기 동전 던지자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제 반장님을 따라서 이제 동전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동전 던지게 해가지고, 그때는 홀수번만 풀기로 했었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다 짝수번에 있는 거야. 어떻게 약속이니까 그냥.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거기 문제집을 한번 쫙 보시면은요. 문제 한번 쫙 보시면은 먼저 역시 또 우리 국토계획법 문제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이제 대표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22페이지 보면 이제 대표 유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 문제들이 보통 대표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 안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기출 문제 나왔던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두 번 다시 시험에서 보지 못할 만한 문제들, 안 나올 만한 문제, 나온 데서 3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는 제가 지우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중에서 다른 4개 지문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지문 1개는 꼭 알아야 되는 거 있죠. 그때는 그 지문만 표시해서 그 지문 1개만 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약을 살리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성적이 나온다고요. 아셨죠? 예. 그럼 먼저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보는데, 여러분들은 요약집을 먼저 펴서 이제 국토계획법 요약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요약집 3페이지. 자, 우리 요약집 3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토계획법 총설, 그래서요. 국토계획법의 목적, 공공복리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래서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 증진이 나오는 법이 3개 법이 있다 그랬죠.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3개. 그다음 밑에 이제 용어 정의가 나와요. 이 용어 정의는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의 뜻,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절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다음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 3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개.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2개를 말하죠.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2개를 말하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예를 들면 다른 법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 예를 들면 정비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게 뭔가? 도시군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게 성장 관리 계획이라고 있죠.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성장 관리 계획. 그다음 7번에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계획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중앙행정기관, 바로 장관이 책임자로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 포함을 제외된 계획을 말한다 해서 틀리게 낸 적 한 번 있었고요. 이 국가 계획의 대표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의 대표가 국토종합계획이다. 그다음 8번에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완화가 핵심이죠. 용도 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 혁신 계획. 그래서 창의적이고, 창의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도시 혁신 계획이구나. 그렇죠? 혁신적인 도시 공간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혁신 구역에서 토지 이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복합 용도 계획이라는 게 있죠. 자, 복합 용도 계획,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그럼 우리는 주거, 상업 이 말 나오면은 바로 이거는 복합 용도 계획이구나. 그렇죠? 복합 용도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 다음에 11번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관계가 나오죠. 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되는가? 국가계획에 부합하죠. 예. 서로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동그라미 2번이 거의 매년 시험 나온다 그랬죠. 예.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는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다시피 해요. 3번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가볍게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고요. 어차피 문제집에 나올 테니까. 13번에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는 국토부 장관이 평가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핵심은 그 가로 3번이에요. 평가 결과 반영 의무.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어디에 반영하는가? 도시군 계획이야. 절대 광역 도시 계획이 아니야.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답니다. 절대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광역 도시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도시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체크하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뭐 내용은 다 이제 요약집에 있으니까 저는 목차만 좀 써올 거예요. 예. 이제 목차만 전 또 쓸 겁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광역 도시 계획은 이 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의가 뭐였나 보세요.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 계획권이란 말이 나와요. 광역계획권의 막연히 장기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는 것을 광역계획권 그럽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말을 갖다가 틀리게 시험에서는요, 광역시라고 내버려. 왜? 광자만 기억나거든. 그래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야. 어느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광역시라고 해서 시험에 낸 적도 있고요. 광역계획권이야.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고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그 법적인 성질, 자 법적 성질,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그렇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자신의 권리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 같은 것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한테 효력이 안 미치는데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리가 없으니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적법 각하다. 그다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있죠. 이게 바로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전국의 규모가 제일 큰 광역계획권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전국 10개가 수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계획이 10개예요. 수도권. 그 다음에 행복도시권이라고 있어요. 대전광역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 남북도 도시들 2개 빼고 다 묶어놓은 광역계획권. 이게 바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행복도시권에 여러분 들어가 있죠. 행복하시겠습니다. 행복도시권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버림받은 2개 도시가 당진하고 서산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지정하는가? 그렇죠? 지정권자가 중요하죠. 2명이 나오잖아.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2명이 나와. 여기서부터 이제 객관식의 함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국토부 장관은 언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죠. 걸치는 경우.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3개의 시도에 걸치네. 그때는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행복도시권은 대전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4개나 걸쳐. 그렇죠? 그러니까 2개 이상 시도에 걸치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양만권이 있어요.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이 광양만권은 광양, 여수, 순천 3개 시를 묶어놨어.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광양, 여수, 순천 같은 전라남도 관할이니까 이때 3개 시를 하나로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했겠습니까? 전라남도 도지사가. 그래서 지정권자가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서는요. 이제 수립하는 사람, 수립권자가 나온다. 수립권자, 기본적인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이제 수리권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지사가 혼자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일 때,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일 때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가. 수립은 시장 군수 공동 수립.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죠. 걸치는 경우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에 걸칠 때는요, 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의무적으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시장 군수가 이제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어요. 그럼 지정했으면은 그 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지정 후에 3년을 기다렸는데 3년 내에 수립을 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수립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땐 기다리다가 지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제 수립해서 도장 찍어 주셔야 되는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기다리다가 지친 국토부 장관이 단독 수립한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원칙이고, 이제 예외적으로는 공동 수립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의무로 돼 있어요.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할 수 있다. 이거는 임의다. 임의적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거, 계급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와요. 국토부 장관하고 플러스 시도지사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지사하고 계급 낮은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언젠가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급 낮은 사람이 요청이 있을 때, 그래서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이 수립권자. 근데 수립한 거에 도장을 받아야 돼요. 요것이 이제 승인입니다. 그리고 요 승인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역시 2명이죠. 국토부 장관, 도지사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언제 승인권자가 되는가? 시도지사 공동 수립했을 때.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 단 도지사가 단독 수립했을 때,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왜? 도지사도 명색이 승인권자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예, 지금 핵심 내용들을 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 법적 성질, 광역계획권 지정, 그렇죠? 지정권 핵심이고, 지정 요청, 의견 청취 심의. 이때 우리 의견 청취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 도지사가 지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립권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는 광역계획권 지정이란 말이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내용은 앞으로 미래에 할 일들이 나오는 게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미래에 할 일이 나와야 내용인데, 거기다가 수립권, 거기 광역계획권 지정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있었거든.
시간적인 순서가 맞질 않아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렇죠?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시행령에 나온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해라. 이때 연계는 부합하라는 뜻이고, 2번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시할 수 있도록 수립하도록 할 것. 7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가 나와 있죠. 수립 절차. 기초조사,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요청할 수가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되고요. 조사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반영해라. 공청회,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고하고요. 개최 단위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수개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주재자가 누군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의견 정치 나오고, 그렇죠? 승인권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 그렇죠? 근데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를 할지라도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조정.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은 넌 당신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해 줄 수 없다.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협의 권고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임의 기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핵심 사항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예. 그럼 여러분들 보면 이미 요약집에 밑줄 잘 쳐 있고 막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국토계획법 문제는 웬만하면 거의 다 풀 거예요.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나온 우리 목표는 10문제 맞히면요 2차 무조건 붙어요. 8개만 맞춰서 붙거든. 그래서 국토계획법 문제는 이제 가능한 많이 풀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문제 빼고요. 예. 자, 대표 유형 옳은 거 찾기입니다. 자, 1번 도시군 계획은 6개 시 광역시 관할구역 군에 대해서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1번 지문이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울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14회 시험까지는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출제위원회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틀리게 만들지 말자. 왜? 민법 같은 거는 가로가 없잖아. 민법 법조문에 가로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공법은 본문을 겨우 이해했는데 가로에서 뭐는 제외 있는데 그것까지 틀리게 시험을 내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그때 14회까지 안 냈다고요. 14회까지. 그런데 이제 14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 수험생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항의했더니 이제 15회가 아주 어려워서 26만 명 중에 1000명 합격하고 그 다음에
공법의 가로에 있는 내용도 틀리게 문제를 내기 시작했고, 그때 첫 번째가 바로 동그라미 1번이었어요. 그래서 6개의 시군인데 군 뒤에 가로가 있어. 우리 요약좀 빼놨습니다. 가로에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야. 그러니까 어디예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예.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군은요 독립적으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 못해요. 광역시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가로하고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했는데 세상에 그 가로를 틀리게 낸 거지. 광역시 관할 구역의 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틀렸죠? 예. 동그라미 1번이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그냥 시군 아무 말 없으면은 그냥 광역시 관할 구역이 아닌 독립된 군을 말하고요. 1번 틀렸고요. 2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죠. 일부를 전부로 바꿔서 냈던 문제, 4문제나 있었어요.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이 아니라 그랬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고, 국가 계획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 포함된 계획이죠. 예, 이것도 역시 15회 시험 때 포함되지 않은 해서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그래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고 시험에 계속 나왔죠.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6명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5번이 옳은 거네요. 그렇죠? 5번이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23페이지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기. 자, 이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실 때 이제 문제집을 좀 풀어서 오시고요. 자, 앞으로 오실 때 다음 주 오실 때 문제 푸는데, 문제 풀다가 좀 어려운 문제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어도 괜찮아요. 표시하고 풀다가 어려운 문제 뛰어넘어. 왜? 그런 문제는 거의 저도 풀지 말라 그러거든. 예. 그래서 이제 문제집 미리 풀어오라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막혀서 낑낑 대다 오셨는데, 제가 이 문제 시험 안 나오니까 지우세요 그러면 충격받아. 심지어 타격을 받는다고. 그래서 문제 딱 보다가 안 배운 거 나왔다. 그럼 일단 뛰어넘어. 안 배웠다 뛰어넘어. 예. 그리고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오는. 예. 안 배운 게 나왔다. 뭐 어렵다. 뛰어넘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거죠.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몇 번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요? 안 풀어보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지,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아니라 그랬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러면 지금 1번 지문은 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16회 때. 벌써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이네. 그 이후로 또 한두 번 더 나왔어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다 나와요. 그렇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 목적,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 이용,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로 옳은 거 찾기인데 도저히 시간이 부족해서 읽어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지문 제일 긴 게 옳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문 긴 게 옳은 걸까? 옳은 거 찾기인데 중간에 약간 짤막하게 써서 문장을 이렇게 생략을 하잖아요. 생략하면은 이거 틀리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 완벽한 지문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옳은 지문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옳은 지문은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어. 예, 옳은 지문은. 근데 단 지문이 아니라 옳은 거 찾기 위해서 단어가 나올 때는요. 단어는 다 짧지. 이건 단어가 아닌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문장을 갖다가 찾기 할 때는 전반적으로 옳은 문장은 지문이 긴 이유가 지문을 짧게 줄일 수가 없어. 원래 문장 그대로 쓰지 않고서는요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전반이 길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계 수립에 지침이 드는 거죠. 이런 말 없죠. 이거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렇죠? 도시군 기본 계획 밑에 뭐가 있어? 도시군 관리 계획.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고요. 4번 기반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아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4번 지문도 기출문제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주어가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4번 틀렸고. 5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화야 완화야? 완화랬지. 강화라 더했죠? 틀렸죠? 예. 완화라고 핵심 단어가 완화해줘. 그 다음에 2번에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1번 지문이 시험에 3번인가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광역도시계획 아니죠? 예, 1번 틀렸고요. 2번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아니죠? 공공시설이 뭐였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었죠. 3번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자 3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어요? 3번 지문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다른 법은 아니에요.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이제 구청장이 나오는 거 있죠. 구청장이나 구는 언제 나오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어디서 나오는가? 도시 혁신구역. 혁신구역. 그 다음에 시범 도시. 그 다음에 청문. 여기에서 이제 구청장이 나온다고요. 여기 3개 외에 다른 데서 구청장이 나오면은요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기출 문제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군 구. 구가 왜 나와? 구가 나온다는 것은 구청장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틀렸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출 문제 같이 OX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군이고 구가 나면 안 돼. 구청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기출 문제 OX로 대답해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군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X.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다. X.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기출 문제를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 구가 안 나오는 건데, 그렇죠? 틀렸죠? 예. 3번 지문은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4번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거 맞잖아, 그렇죠? 예. 또 나왔네. 앞에 있던 지문 똑같은 지문이죠. 5번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그러면 안 되죠. 예, 시장 군수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용도 구역의 뜻에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5번은 수선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의 의를 요약집 찾아서 읽어 보시고요. 이거는 가끔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고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찾아라. 3번에. 예. 그러면 기억번 3번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하는데 밑에 틀렸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틀렸고 니은번 예. 공동구에 대한 뜻이 나오죠. 지하 매설물 니은은 옳은 거. 디귿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서로 중복 지정될 수가 없어. 예. 디귿번 틀렸고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를 맞죠? 예. 미음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은 중복 지정 가능하다. 미음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틀린 이유 뭐야?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개 다 용도 지역 어떻게 중복해? 말도 안 되고요. 4번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디에 부합?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이죠. 2번 틀렸죠? 예. 1번 좀 잘 아는 거 하나 나왔다. 예.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 도시 계획 우선 아는 거 하나 나왔다. 그렇죠? 예. 3번 예. 그렇죠?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 된다. 예. 4번 광역과 도시군 계획은 국가 계획에 부합. 서로 다를 때는 국가 계획이 우선. 예. 그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 서로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예. 이제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 조금 익숙한 지문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7, 8할 때 오면 조금 익숙한 게 좀 보여. 예, 괜찮다니까요, 그렇죠? 예,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여기 문제 풀겠습니다. 예.